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가의 비극과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판사, 재벌가, 사위의 충격적 복수를 다룬 막장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한 남자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가 어떻게 지옥에서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는지 숨막히는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 배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드라마는 과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얼마나 섬뜩하게 그려낼지, 그리고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 주목해 주십시오. 주인공 이선우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촉망받는 젊은 판사였죠. 명석한 두뇌와 강직한 신념, 그리고 훤칠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그는 재벌가 자제들이 줄을 서서 선을 볼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설득력으로 수많은 난해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하며 법조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성진그룹의 외동딸 성은채와 결혼을 발표했을 때 세간은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세기의 결혼이라며 부러워했죠. 이선우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그리고 탄탄대로의 판사 생활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완벽하게 짜여진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의 집에 의문의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선우의 아내 은채와 딸을 무자비하게 납치해 갔고, 선우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와 딸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성진그룹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성재우는 냉혹한 사업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비정했으며 감정이라는 것이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선우는 장인에게 달려가 애원했지만 성 회장은 싸늘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는 단순 강도로 신고하라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선우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성진그룹의 편이었고 그의 작은 외침은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성 회장은 은채와 선우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명예로웠지만 성진그룹의 막대한 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 회장은 은채를 다른 정략 결혼에 이용할 계획이었고 선우는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조차도 사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선우는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법정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돈 앞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선우를 방해하고 심지어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언론은 성진그룹의 손아귀에 있었고 선우에 대한 모든 기사는 조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선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행방은 묘연했고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인이 되어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는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하며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성진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선우는 우연히 미스터리한 인물, 그림자 같은 조직의 수장인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자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숨어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는 비밀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었지만 기존의 법과 질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림자는 선우의 절규와 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선우에게 복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제안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그림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 되어 복수를 위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심리전, 그리고 재벌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률 지식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익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는 복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이선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의 움직임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성진그룹의 심장부로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림자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성진그룹을 뿌리째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성진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성진건설의 투자자로 위장하여 접근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성진건설의 내부 정보를 빼냈고 성진그룹의 숨겨진 비자금과 불법 거래의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회장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를 유능한 사업가로만 여겼고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으려 했습니다. 선우는 성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가증스러운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사위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밀함은 성 회장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우는 성진그룹 내부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성 회장의 장남 성민주는 오만하고 무능한 인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선우는 민준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자극하여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을 통해 성진그룹의 더 깊은 비밀들을 알아냈고 민준은 선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들어갔습니다. 또한 성진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김도훈은 성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지만 그의 탐욕과 비정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도훈의 양심을 건드려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훈은 성진그룹의 모든 법률적 약점들을 선우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성진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을 선우에게 넘겨주며 복수에 동참했습니다. 복수는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우는 성진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에 흘려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켰습니다. 성진그룹의 여러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했고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성진그룹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성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지만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비서실장, 측근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편집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마지막 목표는 성 회장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성 회장의 장남 민준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구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의 외동딸이자 선우의 전 아내였던 성은채의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실 은채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선우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몰래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악행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성 회장에게는 물론 은채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며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성진그룹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성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모든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성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모든 복수를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찾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어쩌면 복수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과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선우는 과거의 판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야 했고 아내와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성진그룹은 무너졌지만 재벌가의 권력은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연 이선우와 그의 가족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회는 재벌가의 갑질과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